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도 주말에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택만 무려 6채가 있다라면서 역공에 나선 건데요. 그러자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다 합쳐봐야 고작 8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서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다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 집이라든지 김병기 원내대표 집과 맞바꿀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싹쓸이 했다고 하는 주택 가액을 다 합치더라도 8억 5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6채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입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께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모두 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가지고 계신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주택 수 6채, 어떤 내용으로 6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골에 94세 노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원 되기 전 갖고 있었던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 구입했죠. 이건 의원 되고 난 이후에 충남 보령 서천의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상속을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처가 쪽에 장인 장모 돌아가시면서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지분 상속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6채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값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저걸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 9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할 거면 바꾸자, 한 채랑 나 6채 다 드리겠다. 서울 구로 아파트, 시골 주택, 보령의 아파트, 그리고 국회 오피스텔, 그리고 지분까지 다 합쳐서 바꾸자. 누구 거랑?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잠실의 장미 아파트, 현재 39억에서 4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시세로 나와 있는 그 아파트랑 바꾸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 10.15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왜 이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그게 본질 아닐까요, 이인철 소장님? 지금 일단 기쁜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 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네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도 53만 전자, 53만 닉스라고 하죠. 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고요. 네. 여기다가 유동성, 시중 유동성이 상반기에만 160점 넘게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따라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아마 이제 삼성전자 가셨던 분들 8만 원에서 9만 원에 파셨던 분들 속이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세제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주택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종부세를 매깁니다. 네. 지방에 4억짜리 주택 3채를 갖고 있으면 총 12억 원이죠. 네. 이분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재산 신고하는데요. 네. 대부분 공시지가를 합니다. 실거래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실거래가라고 하면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아파트 실거래가는 한 공시가격의 69%,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6억 9천만 원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거의 비슷해요. 지방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서울 또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빨리 종부세 부분 잘못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이제 세제를 네. 주택 총합 가격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서로 그거 갖고 지금 난타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만 짚을 게 이제 그래서 공시지가로 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시세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서 네. 나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은 시세로 신고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게 맞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이상경 차관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지 그런 집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아마도 난독증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가 아파트 사는 거나 이런 거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왔어요 또. 그러니까 네. 뻔한 건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서 그걸 비판하니까 자기들도 반박이 된 듯이 하는 건데 지금 집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 지방 부동산이고 뭐 네. 노무 모시기 위해서 그랬고 상속이 발생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이잖아요. 지금 그거랑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나는 갭 투자하고 막대한 이득 가졌는데 국민들 당신들은 안 돼라고 네. 해가지고 지금 분노 일으킨 그 지점하고는 명백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아뜨거 하고 있는 건 맞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경 차관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다리 걷어차가지고 당신들 안 돼. 나는 했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들 샀으면 나도 사자. 이거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저걸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상경 차관도 직은 내던지고 집은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경 차관조차도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데 시장에 집을 내놓을 사람은 그 누구겠는가? 그럼 나도 안 내놔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얘기도 하는데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부동산 오른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도 인정했던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데 돈은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옥죄했으면 당분간은 코스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의 호황인가? 네. 기업 잘 돼가지고 그 성과로 오르는가? 그렇진 않고 그것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혼란이 또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 집을 내놓게 하는 거는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정치적인 공격으로만 일삼는 거.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 거에서 이미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하는 사인은 다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